자, 그 217페이지, 그 양도 행위를 보는 경우 있죠. 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파트. 뭐 받고 팔아요? 돈 받고 줘, 돈 받고. 그냥 주진 않겠죠. 그걸 뭐라 그래? 있어 보이게? 금전.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얘네 계약서 쓴다겠죠?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래요? 매매 계약서. 그러니까 이게 매매죠. 매매가 사고 팔고 하는 걸 매매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매매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한쪽은 일방은 뭐 한 거고, 팔고, 일방은 취득을 하고 산 거죠. 그럼 지금 갑을 중에 누가 취득한 거예요? 취득은 누가? 을이 취득했죠, 을이. 얘는 그러니까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얘는 뭐 했어요? 팔았죠. 이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가 취득세 배울 때 매매는 취득, 유상승계 취득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도라고 하죠. 왜 그래요? 사고 팔았으니까 일방,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 그 차이죠. 자, 지금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양도세는? 갑. 취득세에서는 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팔았으니까 뭐 한 거야? 매도한 거죠. 얘는 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매매 자체는 거래하는 거 유상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매도가 뭐다? 양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양도로 본다. 왜? 대가가 있잖아요. 금전. 그죠? 근데 여기 유상의 뜻은 꼭 금전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어떻게 한다? 토지, 물물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환한다고 교환.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둘이. 요렇게 바꿨다. 그죠? 교환 그래요. 자, 교환하면 우리가 물물 교환이니까 교환은 동시이행을 하죠, 보통. 그죠? 내 거 주고 상대방 거 동시에 취득을 한다, 이런 거죠. 양쪽 다 똑같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을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의 토지를 갑에게 뭘 한 거예요? 양도를 했죠. 취득과 동시에 뭐 했어? 양도한 거고. 갑은요, 아파트를 양도하고 동시에 그 대가로 상대방의 토지를 뭐 했어? 취득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환은 양 당사자 뭐요? 동시에 취득과 동시에 뭐에 해당된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은 둘 다 취득,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죠.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A라는 법인. 자,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럼 법인 설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본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 모집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출자한다. 여기다가 갑이 만약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는 우리가 뭐 한다 그래? 출자한다 그래, 출자. 그죠? 보통 우리가 여기다 투자할 때는 뭘로 투자를 합니까? 돈으로 하죠, 돈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보통 하죠, 돈으로. 얘는 근데 뭘로 했어? 현물로 했다. 그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물은 무슨 뜻이에요? 뭘로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뭐라는 겨? 야, 내가 원주역 앞에 건물 하나,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 니네 법인 설립하면 어차피 사무실 필요하니까 사지 말고 내 거 써. 대신 그 대가만큼, 그 가치만큼 나한테 뭘 줘? 지분을 달라. 즉 뭐? 주식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갑이 본인의 부동산을 뭐 현물 출자 형식으로 A 법인에 주고 뭘 받았어? 주식을 받았으니까 뭐요? 결국 이거 받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걸로 봐?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A 법인은 뭐 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그죠? 주식 주고 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뭘로 본다? 유상양도로 보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재는 일단 217페이지 제목 한번 보세요. 매도.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환 그랬고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218페이지 현물 출자. 그리고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물 변제. 여러분 대물 변제 그대로 해석하면 물건으로 변제. 빚을 갚았다. 뭐 그런 뜻이네요. 물건으로 갚았다는 얘기, 물건으로. 그죠? 물건으로. 그러니까 빚을 갚는데 내가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갚아야 돼. 그렇게 안 하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았다. 친구한테 돈 5억을 빌렸는데 그걸 현금으로 안 갚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갚고 퉁치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양도로 본다는 얘기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양도는 내 걸 주고 뭘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친구한테 5억을 빚을 졌는데 내 5억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고맙대. 그리고 갔어요. 나는 받은 게 없잖아. 고맙다 이 소리만 들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양도예요? 받은 게 없는데.
뭐가 됐어요? 변제가 됐잖아. 걔한테 금전침 5억이 삼계천이 돼가지고 변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결론은 뭐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5억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대물 변제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교신대장이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도 양도죠. 왜요? 수용이 뭐예요? 강제 수용해가는 거지. 강제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냥 안 가져가잖아. 뭘 줘? 보상금 주잖아. 보상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줘서 그러지 보상금을 받긴 받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돈 받고 파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뭐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수용은 하긴 뭐 수용도 잘 돼야 됩니다. 잘 받으면 또 돈을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상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느 경우냐면 민간 기업이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돈 무지 많이 줍니다. 그럼 LG 이런 데 있죠. 그 경기도 파주가 LG 필립스 그 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 보상 엄청 해줬습니다. 옛날에 농담할 때 농담으로 본 얘기냐면 거기 파주에 있는 강아지가 입에다 종이 하나를 물고 다녀. 집에 있는 종이 하나 물고 나온 거예요. 수표. 강아지가 수표 물고 다녀요. 그냥 집에 있는 하나 종이 하나 물고 나오는데 걔가 10만 원짜리 수표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보상을 많이 해줬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 이런 개인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보상을 많이 해줍니다. 왜? 그걸 해놔야 되지. 왜? 주변에 자꾸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보상이 많지 않습니다. 도로부지 보상 많이 해주잖아요. 도로부지. 그죠? 그럼 내가 여기 땅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도로 이만큼 수용돼. 그러면 보상해주잖아. 이 보상이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떤 도로인지 아세요? 지방도예요. 지방도. 제일 많이 안 해주는 게 국도예요.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거 많이 안 해줘요. 근데 뭘 많이 해줘? 지방도. 원주시 지방도 이런 거 많이 해줘. 왜? 원주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원주시장이 이걸 갖다 보상을 작게 해주면 뭐라 그래요? 너 두고 봐 너. 너 나중에 원주시장 나오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원주시장이 자기가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들은 좀 보상금이 좀 많아요. 같은 저기라도. 평균적으로. 근데 중앙정부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해소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보상금이 적죠. 잘 사야 되는 거죠. 잘. 그죠? 그러니까 어디 보상된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먼저 하죠. 그럼 걔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그 금액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정을 오거든요. 왔는데 막 오자마자 막 욕해가면서 꺼지라고 니들 막 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거는 결정된 거니까 보상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고생 많다고 또 그죠? 커피 한 잔, 쌍화차 한 잔 주면서 얼마나 고생 많냐고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한 잔을 딱 먹잖아. 마시고 딱 놓는 순간 뭐라 그래? 사실 내가 말이지. 먹기 전에 얘기하면 안 돼. 먹기 전에 얘기하면 그냥 나갈 수 있어. 일단 마셨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 나가서 뭣도 못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사연을.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 마음도 약하고 이 마신 게 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감정평가를 높게 해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욕해가면서 니들 다시 오지 마. 물던 막 물 뿌려쌌고 이러면 그 사람이 열받죠. 저 같으면 열받지. 그러면 보상에 만약에 범위가 있다. 100원 할 수 있다. 90원 할 수 있다. 그럼 나 같으면 90원 해주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잘하면 최대치로 해주겠지. 최대치로. 자기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이게 되게 큰 거죠. 근데 막 아이고 머리 아프지. 그치? 보상도 잘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땅 잘 사는데 도로가 근리 안 나고 저 뒤로 돌아버리는 거죠. 복이 이제 운대가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은 수용당에서 나와서 집 이쪽에 땅 샀더니 거기가 또 수용되고 그 또 사서 저쪽으로 갔더니 또 수용됐어. 3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냐면 지겨워 죽겠대. 진짜로 제가 현업 할 때. 왜냐면 대전에 옛날에 쑥골이라고 저쪽 구석에 촌이 있어. 시골. 거기가 수용이 됐어요. 무슨 뭐 두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충남대학교 있는 그 부지 그쪽으로 나왔어. 근데 거기가 또 막 학교 들어왔죠. 막 연구단 들어가서 또 대규모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것도 보상받았어. 그래서 저쪽도 어느 동네로 산 샀는데 거기가 또 한 10년 있다가 대규모 택지 개발돼가지고 완전 수용된 거예요. 거기까지 보상 3번 받았대. 지겨워 죽겠대. 돈이고 뭐고. 왜? 가서 자리 잡으려면. 왜 그 사람 농사 짓는 분이니까 계속 그 보상받아 농사 땅 사고 했는데 3번째 그러니까 난 이제 못 하겠다 그러더래. 그렇게 재수가 좋아. 세상이나. 누구는 한 번 해가지고 그죠? 대주는데 그건 3번씩이나 받고 참 복이 많은 거죠. 그죠? 원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여기도 참 군부대 근처는 잘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죠? 저희 처갓집이 연무대거든요. 저희 처갓집이 연무대 육군 훈련소 있죠. 거기거든. 그쪽도 참 심란합니다. 지금 많이 개발됐어요. 왜? 면회 부활되는 바람에. 그 면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집 다 부시고서나 다 막 원룸 만든 거예요. 저기 펜션.
왜? 걔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거든요. 매주. 그럼 걔들 다 나오잖아.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펜션 막 해놓은 거. 그럼 거기 와서 자고, 미리 와서 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집 부시고 다 지금 그거 짓고 있죠. 우리 장인은 왜 안 지시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수용도 결국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뭐다? 수용이다. 양도다. 6번에 부담부증이라고 돼 있죠. 자, 해보세요. 부담부증여. 자, 얘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면 얘는 양도했다는 거요? 증여했다는 거요? 증여했다, 증여. 자, 증여는 양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증여를 했는데 야, 내가 이거 너한테 공짜로 줄게. 그런데 그냥 안 주고 깔끔하게 안 주고 껄쩍지근하게 뭐 대신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시계는 조건부로 하는 거죠. 무슨 조건? 네가 내 대신 이거를 뭐라? 떠안아라.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데 이걸 네가 내 대신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뭘? 이 건물을 너한테 그냥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10억짜리 건물이에요. 쳐봐요. 근데 이게 갑 거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뭐래죠? 저걸 증여를 해줘요. 증여.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갑을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 그래요. 그죠? 이거 증여자죠. 그럼 을은 뭐라 그래? 수중자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얘는 증여자, 증여를 해준 사람, 얘는 받은 사람. 그래서 증여자, 수중자 그래요. 자, 그러면 갑이 10억짜리 건물을 을한테 어떻게 하는 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쟤도 좋지,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 누군 줬으면 좋겠네, 나도. 자,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조건부로 줘, 조건부. 어떻게? 예를 들면 갑이 야, 내가 이거 살 때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아직 못 갚아서 여기에 은행비 3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3억은 누가 갚아야 할 채무예요, 원래는? 누구 채무예요? 갑의 채무잖아요. 근데 갑이 뭐라는 겨? 이 10억짜리 건물을 을한테 주면서 을한테 뭐라는 겨? 요 3억을 뭐해라? 네가 내 대신 뭐해라? 부담해라. 즉 뭐라? 떠안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떠안는 조건부로 네가 저걸 떠안으면 내가 그 조건부로 1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래요. 자,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숨도 쉬지 말고 받아야죠. 근데 뭐라고? 야, 됐어. 나 치다해가지고. 야, 주려면 깔끔하게 주든가. 그걸 쩍지근하게 뭐 3억을 받는 조건으로 봐. 야, 나 안 받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받아야죠. 왜? 3억 빼고도 7억이 남잖아. 이걸 누가 있는 걸 주겠어요? 그죠? 지금 뭐 이거 주는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는 부모님 빼고 부모님이 이거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주겠어? 그죠? 물론 누가 또 잘 만났는데 부적절한 관계인데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뭐 아니면 제가 원주역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옛날 애인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자기 집이 너무 건물이 많아서 이거 하나 주겠다고 이럴 수 있고 뭐 모르는 거죠. 웃지 마세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형이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봐. 지금 딱 해서 마누라하고 남편 딱 떠올려봐. 깜짝 놀랄걸? 지금? 떠올리는 순간 깜짝 놀라잖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그 깜짝 놀라잖아. 근데 자기 이상형에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죠? 봐봐. 다 독특하지. 취향이 다 독특한.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 와이프도 맨날 내가 내가 저기라는데 내가 이상형이라고는 안 하죠. 볼 때마다 못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는 뇌물 같은 걸 좀 해야 됩니다. 연말에 되면 한 번씩 선물 같은 거 한 번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마트를 갔는데 와이프가 지나가다가 곰 인형 있잖아요. 1m 30짜리 큰 거 있잖아. 그게 딱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랄게요. 미쳤다겠어요. 미쳤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곰이 애들도 아니고. 근데 금액을 살짝 봤더니 89,000원만. 내가 왜 미쳤다고 얘기해. 내가 만약 한 2, 3만 원 쓰면 그냥 그럴래. 근데 말하는 순간 살짝 봤거든. 근데 89,000원. 미쳤다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딱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89,000원.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딱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이프가 나한테 뭘 사달라고 잘 안 하는데 그걸 했다는 얘기는 그냥 어쨌든 자기가 갑자기 갖고 싶은 거잖아. 근데 가만히 연말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그래서 쿠팡을 딱 봤지. 쿠팡에 똑같은 인형이 48,900원이야. 근데 쿠팡에 뭐라고 되냐면 발바닥에다가 이니셜을 새겨줘. 48,900원인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애들 보니까 막 500일 축하 막 이런 거 애들 젊은이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근데 발바닥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잖아요. 그때 내가 막 사랑이 이거 웃기고 제일 간단한 게 뭐겠어? 내 이름 쓰고 와이프 이름 쓰고 하트. 이거. 그 말이 필요 없잖아. 이거 딱 했어요. 이게 왔어 곰이. 왔는데 카톡으로 찍어 저한테 보냈어. 발바닥에 탁 이렇게 곰이 뜩
앉아있어, 소파에. 근데 발바닥이 딱, 발바닥 밑에 이거 써있는 게 이렇게 이니셜이 딱 해가지고.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돈 반절 들리고, 이니셜 쓰고, 그죠? 얼마나 좋아. 돈 4만, 5만 원도 안 들었는데. 그건 자주 해주면 안 돼. 한 몇 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 자주 하면 그거 뭐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럼 맨날 그런 줄 알아요. 의미가 없어.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세요. 3억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3억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3억은 누가 갚아야 돼요? 갑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한테 떠넘겼으니까 결론, 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3억을 받아가지고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왜? 얘는 채무 면제가 된 거잖아요, 갑은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네가 을한테 이 3억을 받고 파는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만큼은 대가가 있는 걸로 봐서 증여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 중에 3억은 양도로 보니까 10억 중에 얼마? 7억은 뭘로 봐? 증여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7억만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7억은 증여로 보니까 얘는 뭘 내고?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부담부증이에요. 자, 그럼 이때 증여세 7억 내야 되죠? 자, 이거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내야 될까요? 누구? 그쵸? 우리죠. 을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밥을 샀어. 맛있는 밥을. 그럼 여러분이 밥을 얻어먹었어. 여러분이 양심 있는 사람이면 밥 다 먹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해? 자. 아, 그럼 잘 먹었지. 그럼 잘 못 먹었네. 시키다. 밥 한 그릇, 공깃밥 추가시켜서 먹고 나. 그럼 잘 먹었지. 당연한 거지.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건 양심이 아니라 기분인 거, 그거는 당연히. 다음에, 뭐 언제 살지 알아, 다음에는 만날지도 모르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봐.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양심 있으면 내가 밥을 샀으면, 선생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기본 예의지. 다음에 산대. 언제? 다음에 가면 내가 안 사줘. 다음에 산다고 해도 안 사줘. 그럼 계속 내가 언제 살지 기다려야 되잖아. 계속 안 사. 그럼 가서 왜 안 사? 얘기도 못 하잖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뭐야, 이게. 당연히 잘 먹었지. 시커 먹고 나서. 자, 하물며 밥을 사면 양심 있는 사람은 커피는 자기가 산다고 얘기하는 판에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그죠? 해서 7억을 공짜로 줬어. 내가 여러분한테 7억짜리 건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 있으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준 내가 내야 돼? 받은 사람이 내야 돼? 그래, 말하는 잔소리, 두말하면 잔소리죠. 받은 사람이 내야지.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세금도 내가 내줘서 증여세도.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 세금 내준 것도 증여로 봅니다. 공짜로 준 거잖아. 그죠? 그 양심, 증여는. 그러니까 증여세를 항상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양도세는 누가 내겠어요? 갑이 내야 돼요. 일단 시험에서는요, 이 부담부증여가 요즘에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옛날에 14회 때인가 한번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임을 지니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정답이 이거죠. 갑은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임을 지고 을은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임을 진다. 을이 누구요? 수증자. 그죠? 갑은 증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요거 관련된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부담부증이 이 뜻이죠.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겠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갑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럴 수 있죠? 무슨 관계야?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이다. 이럴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야? 남편이 10억짜리 건물을 부인한테 주면서 부인한테 3억은 부인한테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러든가, 아버지가 10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주면서 3억은 아들 네가 갚아라. 그러면 부인하고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말하자마자 부인한테,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원주역 앞에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인이 3억이 있는데 당신이 이거 3억 갚아 대신 내가 2억 줄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순간식으로 알았어 빨리 줘. 그러죠. 뭐 한다고? 갚겠다고. 그거 줬어? 남편 순진해가지고 갚을 줄 알고? 그거 줬더니 3억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자꾸 갚으라고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 알았어 갚을게. 근데 뭐라 그래? 돈 달래. 왜? 아니 자기가 갚는다고 갚을 때는 뭐래? 나한테 돈 달라고 죠. 안 봐도 비디오잖아. 아들이
감옥을 갔겠대. 아버지 줬어.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 갚아라 그러면. 갚어?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야. 더 달라고 안 하면. 그게 무슨 얘기야? 식구끼리잖아.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 간에는 이거를 대신 떠안는다 할지라도 그거 뭐 한다는 거?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다 뭘로 봐? 그냥 준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 봐?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전체를 증여로 보는데 얘네들이 하면 전체를 뭐 10억을 전체 뭐 증여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근데 요 의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추정의 의미가 있어요. 추정. 자, 추정 보세요. 의제랑 간주란 말이 있고요. 추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가 달라요. 자, 증여로 뭐 한다? 의지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이러죠. 이 틀려요. 의미가. 얘는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증여로 본다. 끝. 추정은 증여로 보긴 하는데 입증을 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 있다. 바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우자 직계준비소끼리 부담부증에 하면 10억 전체를 뭐 한 걸로 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맞아요. 근데 얘가 뭐요? 추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구끼리도 뭘 하면 이 3억을 부인이나 아들이 객관적으로 갚는 게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 뭘로 본다? 이 3억은 뭘로?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 나오는 모든 증여로 본다 할 때 의미는 전부 다 의제의 의미는 없어요. 그건 안 배워. 다 뭘 배워? 추정의 의미만 배웁니다. 시험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했으면 문제 나왔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자,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틀린다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그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땡! 틀렸잖아요. 왜?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개념 이해를 확실하게 못한 거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배우자 직계준비 증여로 추정하는데 끝! 이러면 안 되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그 아까처럼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하는 지문이 반드시 언제나 항상 뭐뭐로만 이거에 하나요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그 해당하는 지문에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꼭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배우자 직계준비소의 경우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그때 의미가 뭐예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땡! 틀린 거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이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지금 뭐 이해 안 간다고 신경 쓸 건 없어요. 이건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몇 번 풀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 설명 들을 때는 뭐 다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푸고 틀려보고 보완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이런 게 있다. 그죠? 뜻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219페이지 6번에 부담부 증여라고 돼 있죠. 그죠?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1번 뭐라면 자,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수증자가 갑이의 을이에요. 을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는 누구예요? 증여자 갑의 채무 얼마? 3억을 수증자 을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여기서 증여가액은 전체 10억이죠. 그중 뭐? 채무액 얼마?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 증여자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 배우자 간 또는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소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니네들은 뭐니까? 식구끼리니까 당의 채무액은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채무 등 객관적으로 뭐가 되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인정되면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 뭐냐 얘기예요. 입증하면 양도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도를 보는 경우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이제 4번에 양도를 보지 아니한 경우 있죠. 요거는 양도를 본대. 여기까지는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뭐 이거는 양도로 본다 해놓고 맞니 틀리니 이런 거죠. 여러분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20페이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1번 뭐라고 하세요? 무상이 저는 양도 아니죠. 왜? 그냥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거잖아. 그치? 2번 양도 담보. 자, 여기 보세요. 양도 했죠. 근데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 책 보고 읽을 거 없어요. 제가 뭐 들어봐요. 또 보지 말라니까 그렇게 그냥 고개를 그냥 이렇게 숙이고 그냥 공부를 그냥 평상시 그렇게 열심히 좀 하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징그럽게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그냥 뭐 쳐다보느냐고. 뭐 읽으면 뭐하게. 그 책 읽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보세요. 설명하고 나면 선생님이 대부분 나중에 중요한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읽으면 돼. 왜 뭐들을 미리 읽어?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을 왜 해? 뭘 알아야 예습을 하지. 아니 설명을 듣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습을 해요. 복습을 해야지 복습.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업 끝나고 혹시나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모 학원에서 제가 화요일날 수업하는데 수업 끝나고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질문하러 오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러 왔다는 얘기는 수업 끝나고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세법 공부를 한 거죠. 그 질문하러 오셨어요. 그때 주문이요. 선생님 이거 뭐냐? 제가 그랬어요. 지금 뭐 공부하세요? 여기 지금 복습하고 있대. 제가 뭐라 할게요? 집에 가시라 했어요. 지금 뭐 하려고 오후에 남아가지고 세법 공부하냐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같이 쉬라고 했어요. 푹 쉬라고. 내일 민법은 힘드니까 가서 주무시라고 했어요. 지금 뭘 들어 세법을 해? 수업 시간에 졸지나마.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오후에 왜 세법을 공부? 지금 세법 하지 마세요. 지금 왜 해요? 지금 세법 수업만 들으시면 돼. 오후에 하려면 뭘 해야 돼? 민법계는 공법을 해야죠. 무슨 지금 세법을 해? 세법은 5월달쯤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4월 정도까지는 민계공을 잡아놔야 돼. 민법계론 공법. 그냥 1, 2월달 뭐 이런 때는 이거 할 필요 없어. 얘는 수업만 들으면 돼요. 대신 수업은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한 대신. 그리고 5월쯤 가서 살살 해도 그때만 꾸준히 해줘도 충분히 10개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오후에 세법 복습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법계론 공법을 해야지 일단. 양이 많잖아, 걔들은. 그죠? 그리고 2차는 이제 나중에 하려면 차라리 중개사법을 하죠. 중개사법. 세법을 하면. 중개사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차는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점수 안 나오면 무조건 떨어져, 시험은. 걔는 무조건 30개 이상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공법을 막 열심히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는데 걔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이 맞아 60점이에요. 더 나오지도 않아, 더 해도. 그죠? 근데 너무 한쪽에서 수정하면 안 돼요. 왜? 공법 때문에 합격하진 않아요.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을 하지, 합격하면. 그죠? 떨어지는 것도 공법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과락은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공법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져.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차는 중개사법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걔는요, 공법하는 거에 반만 하면 35개, 6개 맞아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대신 이제 외워줘야지. 뭐 벌칙,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상대적 금지사, 절대적 지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치수사. 이런 거 나와. 그런 거 다 외워야 돼. 왜?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걔는 뭐만 극복하면 돼? and, 그러니까 및, 또는 업을 한다? 안 한다? 요 말장난이 조금 있거든. 그것만 딱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그럼 걔는 점수가 확 올라가게 돼 있어. 2차 떨어지는 분 대부분은 중개사법이 24개, 5개, 6개 맞은 분이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중개사법 26개 맞았으니 어떡할 거야? 그럼 공법 24개 맞았는데 거의 공시사법도 그렇고 그게 안 되지. 대부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합격상은 거의 대부분 중개사법 30개 이상 거의 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평균 내서 60점 이렇게 합격을 한 거지 막 80점, 90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이 공부는 좀 1년 공부하는 거니까 좀 계획성이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세법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담당 선생님인데도 하지 말아잖아. 민법계론 공법을 일단 하세요. 그걸 좀 잡아놔. 그러면 공부가 훨씬 쉬워지죠. 여유가 생기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5월, 6월, 7월에도 민법계론 공법을 또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점수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세법은. 5개, 6개 맞고 막 이런다니까. 그건 아니죠. 세법은 12개를 맞을 수 있는데 잘하면 그 다른 거 뭐 하나, 2개 올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세법 조금만 더 해주면 10개 이상 훅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죠? 그 설명 듣는 게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책은 뭐들 읽어요? 뭐 어차피 복습도 할 것도 아닌데. 그죠? 책은 이거 없으면 뻘쭘하니까 지금 놓고 있는 거 지금 입장에서는 듣는 건 아닌 거 듣기만 하면 돼요. 그죠? 왜 보세요? 얘가 양도했다잖아요. 양도. 줬다는 건 소유권 넘겨줬다는 거죠? 자, 그럼 양도인데 왜 양도로 보지 않느냐? 왜 양도했어요? 담보 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근데 내가 야 1년만 기다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 자기는 1년 안에 100년도 기다린대.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렇죠. 너 알지? 우리 반은 성격 거칠한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와이프를 설득할 수 있도록 네가 뭐라? 담보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등기 넘겨줬잖아요. 양도했잖아요. 근데 왜 넘긴 거야? 파는 게 아니라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넘겨준 거니까 얘는 처음부터 애초에 팔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양도를 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면 팔 때 둘이 짜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넘긴다고 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근데 그 조건은 여기서 볼 필요 없어요. 처음에 조건을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양도담보 목적으로. 그죠? 양도담보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근데 이제 뭐예요? 얘가 1년 됐어요. 그죠? 약정 기간 됐잖아. 얘가 왜냐면 양도담보 하려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돼요.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갚겠다라고 첨부를 해야 돼. 그럼 그 약정한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갚아야 되는 거야. 갚고 나서 뭐요? 다시 내가 소유권을 넘겨 찾아오는 거죠. 근데 못 갚았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못 갚으면 약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 채권자가 자기 소유권, 자기 걸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오든가 아니면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자기 채권 회수하고 나머지 돌려주든가 이럴 수 있죠. 그럼 그런 순간 걔는 뭐요? 양도로 봅니다. 그 시험은 이걸 물어봐. 양도담보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뭐? 얘가 뭐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그러니까 못 갚아서. 그죠? 불이행으로. 뭐가 돼서? 얘가 변제에 뭐가 되면? 충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 그대로 빚을 갚아버리면 이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기억할 건 이거죠. 양도담보 조건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기본. 그런데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걔가 못 갚아서 뭘 하면? 그 부동산이 변제에 충당되면 그때는 뭐다? 양도로 본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기억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쓸데없는 얘기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그죠? 양도담보는 그런 뜻이다. 시험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 221페이지 3번에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중단. 그랬죠?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중단. 얘도 뭐 제목은 뭐죠? 환지 처분. 그리고 뭐요? 보류지 중단. 일단 요거는 이제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공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 공법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수용 방식이 기본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도 있고 두 개를 혼용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은 그거죠. 여기를 만약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사업자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땅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얼마면 돼? 그죠? 얼마 있어? 그럼 내가 돈 다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 싹 내보내고 제가 싹 공사해서 팔아먹는 거죠. 환지는 뭐냐면 얘가 수용 방식 할 수가 없어. 왜? 가격이 너무 비슷한 값이. 그럼 내가 그걸 보상금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소유권은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못 하잖아. 개인이.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저한테 맡기는 거지. 그럼 제가 사업을 대신 싹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농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지목이 뭘로 바뀌어? 전부 다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 갑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공사 끝나면 이 집원, 종전 토지 대신 집원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을 뭐라 그래? 환지 처분 그래요.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 그죠? 맞잖아.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환지라고 그래. 요 환지 처분은 뭘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단지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환지 처분, 환지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환지는 내가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실제 환지 받는 건 반도 안 됩니다.
50% 받는 환지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받으면 40%. 그럼 벌써 40평 받는 거죠, 40평. 그러면 내가 100평인데 60평은 날아간 거죠. 그죠? 그럼 60평 어디 갔어? 60평은 이제 도로 부지, 녹지 공간,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사업을 대신 해줬잖아요. 제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그럼 저한테 여러분은 뭘 줘야 돼? 공사비를 줘야죠. 돈을 줘야 돈 없잖아. 가진 거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죠. 그러면 그 땅의 일부를 저한테 공사비 명목으로 줍니다. 그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라고 그래요. 채비지. 나중에 공법에 환지 방식 배우면 나와요. 채비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뭐 땅 일부가 60평이 충당된 거지. 그럼 이거는 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환지 받은 걸 팔아먹으면 그때 양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환지 같은 걸, 그럼 어떤 분이, 아니, 100평인데 40평 받으면 손해잖아요. 손해 아니죠. 왜? 얘가 대출 바뀌었잖아. 그 환지 받으면 얘가 땅 가격이 훨씬 비싸죠. 거기다가 얘가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환지.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환지를요, 100평인데 땅을 이때 매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환지로 여기를 개발사업한테 소문이 났어. 근데 그 땅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환지로 개발하긴 한데, 근데 100평을 1억 주고 샀어요. 100평을 1억 주고. 그럼 여러분 이걸 1억이라고 할 때 이걸 1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여기서 50평 준다 치면 실제로 얼마에 산 거야? 2억 원에 산 거예요. 평당. 아니 전체. 왜? 100평을 1억에 샀어. 나중에 몇 평 줘? 50평 주잖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나중에 이 50평이 1억을 넘어야 최소. 그래야 투자가 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00평을 1억에 샀는데 나중에 50평을 받잖아요. 그럼 이 50평이 1억이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얘는 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미 여기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 그죠? 올라가 있는 상태 이거 샀다가 나중에 이거 했는데 얘가 했더니 1억밖에 안 돼. 그럼 손해본 거지. 그죠? 아니면 8천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반대로 줄었잖아, 평수가. 그런 걸 우리가 배워서 잘 생각해야 돼. 이걸 알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서 환지인데 여기 나중에 개발하니까 막 가격 많이 오를 거래 막 해가지고 막 사는 거야. 1억, 1억 5천 막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 나중에 환지 받는데 보니까 몰라? 난 사기는 200평 사는데 줄 때는 한 80평밖에 안 주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업하실 때 토지 쪽으로 하실 분은 공법을 잘해야 됩니다. 토지 쪽 하시려면 국계법하고 건축법은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 정비법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죠? 택지 개발한다. 그럼 도시개발법. 뭐 왜냐면 주변에 막 신도시 개발 같은 거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시개발법이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오래된 건 재개발, 재건축, 그럼 정비법을 잘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다 알아야 될 건 국계법하고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되게 중요해요. 건축법. 건축법 배우시면 그 배운 내용이 실제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일대, 도로 넓이, 막 대지 면적 이런 거 막 다 나오잖아요. 실제가 막 그게 현업에서 막 실제 실행이 돼요. 저도 옛날에 현업을 한 1년 동안 했었는데 내가 배운 게 진짜로 막 거기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몰랐으면 해결도 못하고 덤탱이 썼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배운 내용을 거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언제 문제예요? 자, 지금 따고 났어 얘기죠. 지금 말고. 자, 지금 따걸랑. 뭐 벌써부터 걱정할 일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환지처분인데 보류지 충당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저희 4번은 공유물 분할이라고 돼 있죠. 이보세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갑을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분이 5대5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공동명의로. 근데 이걸 어떻게? 지분을 분할해, 그냥. 각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어떻게 해? 자기 거 찾아가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5대5 했던 걸 자기 지분, 자기 거 찾아온 건데 양도로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6대4로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5대5였는데 분할할 때 갑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얘가 10% 줄었죠? 일리 갔잖아. 근데 줄 때 돈 바꿔 줬어. 그럼 뭔가요?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불분할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지분 변동 없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분 변동 없이. 그 다음에 거기 뭐 매매원인 무효소송으로 뭐 소유권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 어쩌고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6번에 보면 넘어가서 222페이지.
제3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걸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로 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도 부동산 주면 양도예요. 근데 뭘 하면 돼? 법원에다가 제3분할 청구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니네 얘한테 얼마 줘라라고 분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위자료명으로 주게 되면 걔는 양도를 안 봐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위자료분은 뭘 해야 돼? 그냥 주면 안 돼요. 남편하고 부인이 합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땅 가지고 있는 거 이혼하면서 그래 알았어 이게 줄게 땅하고 소유권 넘겨줬어. 그럼 남편은 돈 받고 준 게 아니잖아요. 양도 신고를 안 해버려. 그럼 나중에 국세청에서 보니까 소유권 넘어갔네?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했네? 그럼 얘한테 나한테 세금이 나와 양도세가.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도 뭘로 줘야 돼? 부동산으로 주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이거 하면 돼. 제3분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제3분할이죠. 여러분 TV 가만히 뉴스 보시면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무슨 애들이 뭐 이혼할 때 보면 뭐 신청했다 그래? 제3분할 신청했다 그러지. 그게 뭐예요? 그게 분할할 때 나한테 재산을 달라는 목적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세금을 안 낼 목적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같이 되는 거죠. 요즘 제3분할 하게 되면 뭐 지분이 뭐 최대 5대5까지 나온 적도 있으면 대법원 판례로는 그 부인이 제3분할 청구했더니 법원에서 50% 줘라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 남편이 돈을 벌었는데 부인이 내주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인한테 60%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일단 남편이 벌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대물 변제할 때 이혼 위자료와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게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라. 나중에 이혼할 때 이혼하게 되면 뭐래라? 제3분할 청구를 해라. 제3분할 청구할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서로 헤어질 때. 분할하고 자식 올 것도 없어. 누가 보다 알아. 그게 문제인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제3분할을. 근데 남편이 가진 게 없는 게 뻔히 알아. 지금 집도 월세고 그죠? 지금 너가 다 다녀. 근데 뭘 분할해달라 그래. 그죠? 너가 냈더니 하루에 5만 원 받으니까 2만 5천 나한테 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야, 나 돈 많으니까 나한테 분할 신청해. 이래야 되는데. 그죠? 줄라 줄게 먹고 죽을라 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지. 이혼할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224페이지에 가면 양도 및 취득시라고 돼 있죠. 요거는 다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만 딱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이게 뭔 뜻인가만 보겠어요. 양도 및 취득시. 얘가 지금 보면 언제 팔았고 언제 샀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 사서 언제 팔았니? 그 기간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유기간.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해요. 일단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라면 2년 이상 뭘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율도 1년 이상,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죠. 보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장기 보유, 뭐 특별공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장기간 부동산을 뭐 하면 보유를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특별히 뭐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얘는 이걸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일정 기간 동안 뭘 하셔야 돼? 보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워요. 3년 이상 보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도 보유해야 되잖아. 자, 그럼 보유기간이 중요하죠? 근데 보유기간은요 이렇게 따지죠. 취득일로부터 언제?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 취득이라고 양도일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이 날짜에서 하루 이틀 모질할 수 있죠. 그러면 비과세 따지는데 이틀 모질라. 그럼 비과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몇천 몇억 낼 수도 있는 거고 세율 같은 경우도요. 내가 11개월 하고 29일이에요. 보유기간이. 1년 못 채웠잖아요. 그럼 이게 세율이 50%예요. 근데 1년 딱 채우면 40%로 바뀌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까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다? 양도세는 양도 및 취득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얘는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출제됐어. 올해는 안 나오고. 근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출제가 되긴 했었죠. 자, 근데 기본 개념만 잘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가박 의리 둘이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그럼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얘는 뭐예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취득세, 취득시기가 있죠. 그죠? 근데 양도세도 아까 뭐가 있어요? 취득일이 나오고 양도일이 나오죠. 근데요, 그 양도세에 나오는 취득일과 취득세에 나오는 취득일은 의미가 달라요. 잘못하면 이걸 착각하는 신분이 있어. 취득세 취득일 나왔어. 그럼 양도세에서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양도세 양도일 이게 아니에요. 취득세 따로, 양도세 따로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둘이 매매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보유기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 양도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실제 잔금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둘이 매매했어요? 5월 31일이 실제 잔금 날짜다. 그죠? 그러면 갑을이 매매했죠? 지금 누가 파는 거예요? 갑이 팔았죠. 갑이. 그죠? 그럼 갑은 이날이 뭐요? 양도일이에요. 이날 양도일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날이 양도일도 되고 취득일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양도일 되고 취득일도 됐다는 거죠. 자, 양도일 누구? 갑. 이건 을. 그리고 을이 있죠. 을이.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그죠? 자, 근데 이게 실제 잔금 지급일이고요. 자, 5월 30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자, 계약서는 5월 30일에 잔금 주기로 했는데 실제 돈은 언제 줬어? 5월 31일에 줬어요. 자, 얘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일이 언제예요? 5월 30일이에요.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얘는 뭐요? 여기는 취득일 을이라며. 이건 뭐요? 이건 취득세 취득일이 아니라 얘가 나중에 병한테도 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또 실제 잔금지급이겠죠. 그럼 이날이 을한테는 뭐가 돼요? 양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을이 갑으로 사가지고 병한테 팔면 을도 뭘 따져야 돼?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유기간 따질 때 을의 양도일이 이날이죠. 그죠? 그럼 얘가 이날이 양도일이야. 그럼 얘는 취득일 언제라는 거예요? 이날이라는 얘기예요, 이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요 취득일은 취득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팔면 얘도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그때 보유기간 따질 때 뭐 취득일을 이날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서는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취득세 낼 때는 을이 언제 돼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날 계약서 잔금 날짜 주고 이날 돈 줬어. 돈 일치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이날이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달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걸 얘기 안 하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요. 취득세 취득일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도 얘가 팔았을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어떻게 되니까 여기부터 따져요. 양도세 보유기간을 계약상 취득일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취득세 취득시기와 양도세에서 나온 양도세 취득시기는 다르다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시기가 따로 있고 지방세법에 양도세는 뭐예요? 이 취득을 뭘 얘기하는 거? 얘가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 그럼 이날이 을한테는 양도일이잖아요. 그럼 갑한테는 이날이 뭐가 돼요? 아니 병한테는 또 취득이 되겠지. 그럼 얘가 나중에 정한테 팔면 또 실제 잔금집이 이날이 정한테는 뭐가 되고 양도일이 되고 얘가 아니 병한테 그죠? 병. 그리고 병이 나중에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은 언제가 돼? 이날인 거지. 그죠? 그럼 이날은 정한테는 뭐가 돼? 취득일. 이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에 양도 또는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한다는 얘기는 양도일이면 양도일이고 취득일이면 취득일이지 왜 얘는 둘 다 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날을 양도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별건 아닌데 이걸 확실하게 잘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취득세가 엉켜가지고 쓸데없이 엉키면 괜히 헷갈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한번 엉키잖아요. 막 정리가 안 돼. 그럼 계속.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 정리하면 양도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뭘 따지기 위한 거다?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거다. 근데 그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 양도의 형태에 따라서 뭘 정해준다?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를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양도로 보는 경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매도, 교환, 뭐 현물 출자, 그다음에 뭐 부담부 중에 막 배웠잖아요. 그럼 그 형태에 따라서 언제를 양도를 볼 것인가, 수용일 때 언제 정해져 있는 거죠. 취득세 똑같았잖아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개인이 취득했을 때, 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다 틀리잖아.
그런 식으로 각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재 224페이지에 그래서 양도면 취득식 해가지고 그 형태에 따라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뭐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고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럼 그때는 언제 가격? 실제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양도세는 계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요. 5월 25일 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근데 이날 실제 돈을 줬어. 그럼 둘이 일치하죠.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죠. 그럼 보유기간을 여기까지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이날까지 따졌더니 날짜가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해. 그럼 세금 낼 때 1년 미만이니까 50%라 했잖아요. 1년 채우면 몇 프로야? 40%.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잔금을 5월 27일에 주는 거야. 그죠? 계약서는 25일에 주긴 이날 돈 주지 말고 늦추면 되지. 그럼 얘는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뭐가 돼요?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럼 이날이 양도일이 돼버려. 그럼 보유기간이 늘어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럼 이날이야. 그럼 이틀 늘어나면 이날 1년 채웠지. 그럼 세율이 40% 바뀌어요. 왜? 얘는 뭘로 가? 계약서가 아니라 뭘로? 실제 잔금 지급일.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그 보유기간은 일주일 열흘 정도는 늘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얘는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뜻은 이렇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대충 설명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면 시행은 지금은 따로 공부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그 양도 차익에 관한 얘기부터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만 잘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여러분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풀어봤자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뭘 안 주면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뭐라도 손에 들려줘야 하고 났을 때 뭐라도 받아야 좀 뭔가 뿌듯하거든. 하고 왔다가 같고. 그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풀면 안 와요. 뜻이 버리지 말고 뒀다가 나중에 공부 되시잖아요. 그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는 거 도움이 되니까 버리지 마세요. 또 훅 집어내버리지 말고. 그죠? 1월 달에 가면 또 프린트 또 나가고 계속 나갔거든요. 3월 달, 그죠? 3, 4월 달 계속 나가니까 모아놓으시네요. 그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정 풀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저 안 가고 여기 계속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혹시 저기 하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